네, 안녕하세요. 굿방입니다. 3월 30일 오늘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내일이네요. 이제 3월달 하루 한 달이 또 다 마감이 되는데 여러분들 3월달 그래도 좀 괜찮은 시장이었죠? 자, 다만 오늘 흐름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세계 글로벌 증시가 유럽과 이제 미국에서 크게 이제 상승을 하고 뭐 러시아 문제라든지 여러 것 이제 좀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는 국면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좀 어느 정도 상승을 기대했던 하루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못 갔잖아요. 좀 정도껏 못 가야지. 오늘 아마 세계 증시 이제 어제 유럽 증시를 시작으로 쭉 봤었을 때 하락한 글로벌 증시가 거의 일본 말고는 없을 정도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엔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쟤네들은 뭐 떨어진다 치더라도 자 우리나라 뭐 상승은 마감은 했지만 정말 매갈이 없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딱 두 가지 정도로 보여져요. 일단은 자 우리 이제 코스닥 지수인데요. 한 요 정도? 자 요렇게 해서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이제 저기 나스닥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보면은 조금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자 그동안 우리 증시는 좀 덜 빠졌거든요. 2월달, 3월달 해가지고 자 근데 이제 해외 증시는 더 많이 빠졌어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빠졌었죠. 막 독일 막 7% 빠지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 기점으로 여기 이제 기점으로 선을 그어 보면은 우리는 이미 낙폭이 작았기 때문에 이미 다 올라와 가지고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깊다 보니까 더 가파르게 올라오고는 있지만 네, 이제 여기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키 맞추기 그러한 양상이 오늘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대신에 우리 증시는 이제 여기에서 더 많이 빠졌거든요. 이제 고점 대비해가지고 현재 주가 위치를 고려했었을 때 여기 지금 하락폭이 마이너스 10.8 정도 빠져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점을 기점으로 현재 이제 올라온 가격, 현재 종가 기준으로 했었을 때 마이너스 한 8.4%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빠진 만큼 여기까지 급격하게 올리는 파동은 나왔지만 이제는 이제 고점까지 봤었을 때 우리 증시가 이제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키 맞추기 흐름 네, 덜 나와도 된다. 대신에 여기까지 상승한 나스닥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이제 조금 쉬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우리 증시가 보면은 최근 분위기가 어때요? 계속 이제 개별 테마가 이제 계속 움직이잖아요. 두더지 게임이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하는데 확실하게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수급 섹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기술 대형 IT주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올라오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쪽이 올라갔어야지 오늘 우리 증시도 좀 괜찮은 상승이 나왔을 것 같은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잖아요. 얘는 아마 저기 이제 상속세에 따른 그 뭐 매도나 아니면 뭐 블록딜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끝나야지만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기관은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오늘 딱 안 사버리니까 얘네들이 상승을 못하면서 어떻게 돼요? 네, 오늘 결국에는 그쪽에서 이제 올라가는 게 없다 보니까 지수가 네 좋은 상승을 이제 좋은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은 수급이 막 들어오면서 이제 수급 매수장이 돼야 되는데 오늘 그게 이제 안 됐다라는 거죠. 외국인에서 매수가 안 들어오고 기관에서도 매수가 적었죠. 코스피에서는 계속 들어왔었는데 자, 그런 흐름이 되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되게 우리 지수 너무 실망이다. 뭐 답답한 흐름들이 많았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네, 우리는 어차피 뭐 덜 빠졌다 뭐 이렇게 좀 위안을 하고 싶지만 어쩌겠어요. 우리는 이미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인데.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국에는 개별 테마주 움직임이 좀 강했고요. 오늘 나왔던 뉴스들 좀 조금 있어요. 좀 포인트만 좀 잡아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가장 컸던 게 이제 안철수가 이제 총리를 안 맡겠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동안 이제 얘기가 되어 왔던 게 뭐였냐면은 안철수가 국무총리까지 맡으면은 욕심이 과해 보인다라는 평이 있었어요. 자, 그것을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대선을 노려야 되거든요. 근데 괜히 지금 국무총리까지 깨차가지고 지금도 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거기서 진짜 할 일이 많은데 국무총리까지 욕심을 낸다라고 하면은 괜히 네, 또 밉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할 필요는 없다. 결국에는 이제 안철수는 이제 총리를 안 맡겠다라고 밝혔고요. 자, 안랩이 이제 크게 급등을 했는데 이제 총리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얘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에서 크게 매수를 가져가면서 상승을 했던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모멘텀보다는 약간 수급적인 게 좀 더 크게 차지했던 부분이 바로 안랩이었거든요. 어찌됐건 안철수는 이제 총리를 하지 않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은 일단 안철수가 안 됐다. 그럼 기존까지 흐름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뭐 박용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윤희숙 뭐 이렇게 막 있었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뉴스를 봤었는데요. 일단 요즘 가장 강한 게 이제 오리콤이었어요. 이제 박용만 관련해 가지고 올라갔었는데 자, 그 소식이 이제 알렙은 떨어지고 네, 오리콤은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바뀌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자, 그 뉴스가 바로 이거예요.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을 하다라는 건데 일단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오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11시 16분에 나왔는데 예전에 이제 3배수로 압축해서 3명을 압축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다라는 거 뉴스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누가 될까? 자, 이게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보고가 이미 됐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바로 한덕수, 김한길, 박주선 3배수로 압축해서 29일날 보고한 것. 자,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그동안 박용만, 윤희숙 아니고 반기문도 아니다 결정이 된 거죠. 그 전에 이제 안철수는 아니라고 말했고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오리콤은 빠지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올라가는 게 저는 너무 웃겼어요. 이게 이제 특징주 뉴스를 띄웠는데 이것 때문이거든요. 특징주 안철수 총리직 고사에 박용만 등 거론 오리콤 강세. 이 뉴스 이후에 이만큼 파동이 나왔어요. 아니, 이미 박용만은 아니라고 오전에 뉴스가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 뉴스로 이게 이만큼까지 올릴 거냐고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뉴스 띄우고 여기서 이제 모판 물량 팔려고 올린 거잖아요. 요런 것들 따라가면은 진짜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3명이 압축됐다. 그럼 요 3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뉴스 보도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한덕수 쪽으로 유력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윤 당선인은 대선 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강조한 만큼 현재 거론되는 국무총리 후보군은 경제 전문가가 중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서 노무현 정부에도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는 주미 대사를 역임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런 게 안 나와 있나?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은 또 너무 그 안쪽 인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협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민주당한테도 괜찮은 그러한 사람을 국무총리로 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한전 총리는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승진할 수 있는 관료 출신인데다가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공세에도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쪽에 유력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김한길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남아 있고요. 과거에 비문 대표로 민주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시 불리하다. 그 다음에 박주성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라서 지금 대통령도 검사 출신인데 국무총리까지 검사 출신을 하면은 약간 좀 모양이 안 맞고, 일단 앞서 말한 대로 경제를 강조를 했는데 좀 더 경제 쪽의 인사를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한전 총리가 유력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4월 3일이거든요. 4월 3일 발표 유력이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은 언제 정확하게 딱 지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는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일단 한덕수 관련주가 계속해서 다른 이제 새로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유력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관련주가 오늘 이제 뭐 시공테크, 그 다음에 시공테크랑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에듀.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뭐 거론된 게 이제 인포뱅크, 그 다음에 뭐 현대무벡스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총리 임명 전까지는 모멘텀이 살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어제 나왔던 뉴스죠. 네. 식어버린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열풍, 연쇄 중단 나오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백신 모멘텀을 보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네, 여러분들 이거 일단 기사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제넥신이 개발 포기하고 그 이후에 다른 회사들도 중단에 대해서 고심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ST팜, 아이진,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HK 이노엔, 큐라티스, 유바이오로직스, 국제백신연구소 등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다. 이 중 임상 3상에 진입한 회사는 SK 바이오사이언스랑 유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다. 일단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회사들은 동력을 잃고 있는 것은 백신의 효용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다.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세계 인구 64%가 이미 1회 이상 접종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백신 맞는다 해가지고 감염이 안 되나요? 전혀 그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뭐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위중증을 막는 보호 효과가 있다라는 점, 뭐 요 정도 하나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잖아요. 2차 접종까지 맞춘 상태에서 3차 접종은 굳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백신 물량이 지금 남아 돌아가지고, 예전에는 초반에는 막 없어가지고 난리였는데 지금은 남아 돌아가지고 이걸 폐기하는데 문제가 된다라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기사 보도 내용에 거의 한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자, 특히나 이제 다른 기업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주주총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 주주들이 그럼 니네들 백신 임상하는 거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당연히 질문을 받겠죠. 거기에 대해서 네, 연쇄, 이제 제목처럼 연쇄 중단,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레드오션 시장이고요. 자, 그나마 이제 조금 면죄부를 줄 수가 있는 게, 이거 백신 개발 중단한다 해가지고 완전히 소득이 없는 건 아니다. 다음 팬데믹에 대비한 투자의 성격도 있는 것이고, mRNA를 개발을 하면은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자, 이거는 약간 면죄부적인 사항이지, 네, 일단 중단이 되면은 상당히 안 좋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랑 유바이오로직스가 임상 3상까지 갔기 때문에 얘네들만, 그러면 이제 국산 토종 백신, 우린 이제 화이자 이런 거 안 맞고 이렇게 우리나라 거를 맞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나마 이제 요거 말고는 나머지들은 저는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뉴스가 있었는데 마침 나온 뉴스가 이제 요거였어요. 국산 백신 1호 전세계 수출 촉발된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주가 회복할까? 자, WHO에 백신 긴급 사용 목록 등재 의향서를 제출을 했고, 만약에 등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코백스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수출이 가능하다.
자, 요거 때문에 이제 시간외에 요 관련주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이제 뭐 백신은 이제 3상까지 진행을 한 SK바사랑 그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자, 요거 말고는 중단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보지 말자. 이미 뭐 레드오션이고 그다음에 이미 네, 백신에 대해서 이제 효용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개발을 계속 한다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도 유바이오 로직스도 불안불안하죠. 실패의 가능성도 좀 많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SK 바사만 살아남는 건데 그 뉴스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이거를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바로 이게 떠버려가지고 시간에서 이미 가버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전 세계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백신이 네,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적으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진짜 화이자가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백신 개발을 하면서 주가가 엄청 상승을 했었잖아요. 자, 그런 시기는 이미 놓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산 백신 1호라는 이제 좀 네임밸류?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성공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다음 팬데믹에도 좀 더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수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약간의 수출, 자, 요 정도만 남아있지, 이걸로 여기 나와 있는 고점 대비 여전히 반토막인데, 이게 다 회복되거나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좀 단기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뉴스가 바로 ARM이라는 얘기인데요. SK 하이닉스 부회장이 이제 공동 인수를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주주총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주총, 네, 슈퍼 주총 데이가 내일까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오늘 네, 좀 강하게 상승했던 테마가 되었는데, 자, ARM, 네, 이제 암이라고 할게요. 지금부터는 영국 팹리스 전문 업체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도 인수를 하려고 했었고요. 이제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대목에서 이미 이 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굳이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좋은 기업이구나.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기업이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세계 각국의 규제 당국의 반대 때문에 무산이 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대주주인 소프트뱅크는 계속해서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이즈는 계속해서 창출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일단 논의 중이기도 하고, 일단은 세계 각국의 규제 당국의 반대. 자, 이거를 과연 SK 하이닉스가 넘을 수 있을까라고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인수가 논의 중인데 논의하다가 중간에 스톱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무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두 개의 뉘앙스가 차이가 다른 게, 논의에서 끝난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추가적인 모멘텀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논의가 이제 충분히 되고 추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이 테마는 또 강한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 부회장이 얘기를 한 것이지 후속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일단은 나중에 추가적인 좀 확실한 일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인수를 한다 해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수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예전에 이제 수소 쪽도 한번 얘기를 나눴었죠. 뭐 AI, 수소, 디스플레이, 우주항공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수소도 얘기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뉴스를 볼 때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인천시 수소 대중교통 활성화 이러면서 약간 인천에 대한 느낌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인천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국가적인 이런 거보다는 약간 좀 지방자치에서
자체에서 좀 진행을 하는 것처럼 좀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근데 역시 확실히 이제 뉴스를 좀 깊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산업부에 따르면 SKENS랑 이제 플러그 파워는 지난 1월 합작법인 설립 이후에 공동 투자를 통해서 인천 청라 첨단 단지에 이제 연료 전지와 수전의 설비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24년까지 이제 국내 판매를 시작으로 향후 인근 아시아 시장까지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 해당 합작 법인 투자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수소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요게 가장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약간 이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현대차가 수소차 판매가 이제 일본 저기를 제끼고 이제 세계 1등이다. 뭐 1위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자, 수소차는 장차 미래 에너지 신사업으로 성장할 핵심 분야로 차기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추진해야 할 대표적인 에너지 정책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누가? 이제 산업부 차관이요. 자, 이러면서 결국에는 저는 이걸로 해가지고 수소가 뭐 계속해서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섹터가 계속해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미래 산업을 봤었을 때 이야기 나올 것들은 진짜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좀 미약하지만 우주 항공도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세게 하나가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 정말 안 나온 거는 정말 이제는 정말 뭐 자율주행 말고는 다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K-바이오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요거는 일전에 이미 윤석열 정부의 K-바이오 정책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종목들 많이 언급을 하던데, 지금 여전히 제약 바이오 섹터는 좋아요. 이제 치료제 쪽에서는 약간 조금 노이즈가 있었죠. 그동안 이제 두 번째 치료제 승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확진자도 많이 감소하는 추세였고요. 근데 오늘부터 약간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게 크게 의미가 있겠냐마는, 일단은 뭐 24시간 영업 제한 풀리는 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확진자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일단 4월달 특히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또 파동이 나왔는데, 4월달에 그 신호기 제약에 대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파동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치료제 이쪽을 제외하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는 다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전에 제가 K-바이오 정책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뭐 삼성 바이오 로직스 말씀드린 것도 있고, 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제 아마케가 있잖아요. 거기 관련주도 있고 다 언급을 했던 섹터들입니다. 자, 관련해 가지고 제약 바이오 섹터, 그다음 뭐 2차 전지, 그다음 반도체, 어제 말씀드렸던 반도체 시설 투자 관련주들. 자, 오늘 이제 갭 상승이 높았고 고점 대비해 가지고 많이 내려왔는데, 자, 그런 것들은 저는 저점 주면은 잡아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월달 넘기고 이제 4월달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가 시작이 되는데, 보통 이제 제가 작년부터 이제 시세 그 지수를 볼 때 모든 이제 이런 기간 산업들이 2분기가 저점인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수 자체도 2분기 저점을 많이 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이제 시작이 되니까 저점 주는 것들이 있으면은 담아가면은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 요렇게 등등등.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정부 정책,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던 미래 산업, 꼭 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아직까지 안 나왔던 것들, 자, 이런 것들도 모아가면은 그게 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한 번씩 다 언급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아가도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